조선시대 교육의 요람 서원으로 역사여행 떠나봅니다. 창단 10주년 기념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청주 라포르자 오페라단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계절, 나무를 키워 봉사를 한다는 멋진 사나이 오길석 씨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어제는 뭐 겨울비, 이제 겨울비죠, 진짜. 그러네요. 겨울비, 예, 이런 것도 조금 내리고 네. 기온도 좀 떨어져가고 낙엽도 보니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져 가는데 네네. 옆이 허전해서 좀 속상하다 하시는 분들, 옆구리가 좀 시리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옆구리가 허전한 청춘 남녀들을 위해서 청주시에서 아주 재밌는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두근두근 프로포즈인 청주라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네. 뭐 말 그대로 청주에 이제 살고 있는 청춘 남녀가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공통점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알콩달콩 두근두근 하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보는. 네. 저희는 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 기억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요. 가물가물하네요. 그러니까요. 부럽습니다. 네, 예. 많이 부러우신 것 같은데. 아니, 조금 부러워요. 자, 이게 청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에 있는 미혼 남녀 중에서도요, 1990년생부터 80년생까지 참여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청주시청에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요즘 젊은 청춘들 워낙 바쁘잖아요. 네. 바쁘다 보니까 이제 시에서조차 이렇게 만남의 자리를 주선해주고 있는데 어쨌든지 뭐 좋은 만남 이어져서 네. 좀 따뜻한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복장이 오늘 두근두근 프로포즈 나가는 복장인데 그러네요. 자, 오늘 내일 저기 또 수능 내일 있기 때문에 날씨가 네. 더 궁금한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비가 길게 이어지진 않겠지만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요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치면 찬 기운이 밀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청주가 6도, 증평은 3도, 괴산과 보은은 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어제보다는 3도 정도 낮겠고요. 바람이 불면서 체감 온도를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12도에서 14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충북 지역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에서 좋음 수준이 이어지겠습니다. 수능 날인 내일은 말 그대로 입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해도 충분히 건강 증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일주일에 최소 150분 이상 운동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에 몰아서 운동할 땐 무리하게 운동해서 통증이 생기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엔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요, 먼 옛날 조선시대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두 분은 그런데 공부 좋아하셨나요? 이렇게 체질에 맞으세요? 뭐 그런 질문은 사실 되게 신뢰되는 질문일 수 있는데. 구분 아나운서 좋아했을 것 아니, 같아요. 학교 가는 거는 남자들은 또 가면 학교에서 뭐 매점도 가고 뭐 만화책도 약간 이제 학교 가야 놀 수 있으니까 뭐 학교 가는 거 자체는 뭐 괜찮았는데 공부까지는 뭐. 그러게요. 예. 즐겼던 것 같진 않은데요. 아, 그러셨구나. 저도요, 사실은 공부는 많이 안 좋아했지만 비슷합니다. 학교 가는 건 참 좋아했어요. 네네. 오늘은 학교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나란히 앉아서 공부만 하는 학교는 아니고요. 네. 놀이도 하고 연극도 하고 간식도 먹는 그런 학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놀이터보다 더 재밌는 학교 기대해 주세요. 간식은 좀 끌리긴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놀이터보다 더 재밌는 학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게요. 생각이 드는데요. 더 궁금해집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 학교죠. 그렇다면 조선시대 대표 학교는 어딜까요? 바로 서원입니다. 오늘은 청주 최초의 서원, 신앙서원으로 역사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요. 조선시대 교육의 요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140여 년 만에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연 충북 대표 서원 신항서원.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이 시민들을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서원으로 떠나는 역사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울긋불긋 고운 옷을 갈아입기 시작한 한가로운 마을, 충북 청주시 이정골입니다. 가을 풍경을 감상하며 길을 걷다 보니 방문객들을 맞아주는 반가운 얼굴이 보이는데요. 서원 가는 길에 사람들을 반기듯이 이렇게 돌장승이 서 있네요. 표정 재밌는데요. 수호신처럼 서 있는 돌장승. 충청북도 문화재인 순치명 석조 열애 입상을 지나 이정골 마을로 들어서면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오래된 건물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이 바로 신항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와, 도포가 하얀 도포가 멋있습니다. 예사분은 아니실 것 같은데요. 예, 여기 신앙서원의 도유사직을 맡고 있는 이동우입니다. 예. 도유사요? 예, 예. 도유사란 어떤 걸 말하나요? 도유사라고 하면은 학교로 얘기하면 행정실장 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신앙서원은 학교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 인근에 청주 향교가 있고 또 인근에 서원들이 있는데 향교라는 곳은 국립학교로 보면 되고 이 서원은 양반 자제들이 공부할 수 있던 사립학교 이렇게 쉽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선비들이 공부하던 곳이군요. 그렇죠. 예. 신항서원 구경 한번 해볼까요? 깊은 세월을 오롯이 간직한 나무 대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가장 먼저 널찍한 마당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비각이 눈에 띄는데요. 이렇게 서원에 들어오니까 큰 비석이 보이는데요. 묘정비라고 써 있네요. 어떤 예, 건가요? 지금 이 묘정비는 이 서원이 1570년에 창건이 돼서 그 신앙서원에 모셔져 있는 선생님들의 어떤 차서를 정하는 그 순서 또 아니면 이 서원의 내력을 기록해 놓은 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교육기관이면서 동시에 대학자들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사당의 역할을 했죠. 특히 왕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곳을 사액서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때는 1000개에 가까운 서원들이 생겨나기도 했죠. 지난 7월엔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 9곳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바 있습니다. 근데 서원 중에서도 다 이름이 다른데 이곳은 신앙서원이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서원인가요? 1660년에 저희들이 이제 임금님으로부터 신앙이라는 사역 인정을 받아서 신앙서원이라고 이제 명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이라는 신자와 항자는 우리 그 중국 고대에 나오는 그 이윤 선생과 안현 선생의 출처, 말하자면 이제 고향이죠. 그 지명의 앞자를 한 자씩 따서. 예, 그렇죠. 묘정비 바로 뒤쪽에는 유림들이 책을 읽던 강당, 계계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을계자에 10개자, 집당자를 써서 이곳에서 후학들이 공부를 하던 곳이에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갈 때 그때 여기에서 공부했다라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의 내로라는 양반집 자제와 선비들이 바로 이곳 계계당에 머물면서 열심히 과거 시험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하겠습니다. 학업은 물론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계계당. 그나저나 박지연 리포터, 공부는 안 하고 숙식만 하는군요. 가을볕이 내려앉은 서원 풍경. 이번에는 계계당 뒤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건물 들어오니까 처음 봤던 문이랑 비슷한 문 또 있네요. 여기는 내산문이라는 곳에 문 이름은 숭의문이라는 데입니다. 이곳을 지나면 우리가 제향을 올리는 그런 사당이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이제 신앙서원의 마지막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계계당과 더불어 서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장소인데요. 제를 지내는 곳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름이 또 따로 있네요.
구현사. 그렇죠. 예. 쉽게 9분의 선현들을 모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9분을 모셔서 구현사군요. 예, 그렇죠. 어떤 분들이 모셔져 있나요? 여기에 그 율곡 선생님을 주벽으로 해서 이 지역의 기호학을 선호하던 선생님들 8분이 더해서 9분이 모셔져 있어요. 모건 선생님, 또 진군 경연 선생님은 효의 대명사 아닙니까? 진군 경연 선생님이 그 효촌에 효자비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연 선생님, 또 강수 박훈 선생님, 또 충암 김정, 송재, 천곡, 서계 선생까지 이렇게 9분 모셔져 있습니다. 선현들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일은 서원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신앙서원에서는 옛 모습 그대로 제향 의식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봄, 가을, 음력 3월과 음력 9월 정의를 택해서 제향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때 주변의 산은 물론 논과 밭 전체를 임금으로부터 사사받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청주의 대표 서원 신앙서원. 하지만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에 의해 서원 철폐령이 내려지면서 이곳 신앙서원 역시 문을 닫기도 했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오랫동안 잊혀졌던 우리 지역의 유산 서원을 살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행사가 있다고 들었어요. 오늘 그 행사는 지금 1년간 공부를 하고 학생들이 결산하는 차원에서 가을 잔치를 하는데 그 잔치를 하기 전에는 여기에 와서 어른들께 고하는 고유제를 올린 다음에 이 지역 주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한마당 잔치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의 오후 시간 사람들이 서원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목소리가 서원의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듯한데요. 평소에는 조용한 신앙서원, 오늘은 특별히 신앙서원 한마당 가을 큰 잔치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사람들로 북적북적입니다. 어떤 잔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는데요. 2017년 새롭게 개방된 신앙서원을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 중인데요. 이곳 신앙서원이 그 청주 선비문화의 어떤 산실이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이어가야 할 그 유산이 그런 어떤 성리학적인 그 학맥과 학풍이 아닌가.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끊겼거든요. 그 학맥과 학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이어가고자 신앙사원 그 활용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 신앙사원에서 21세기판 새로운 선비 문화를 새롭게 그 창조하려고 이 활용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잔칫날답게 서원 맞은편 마당에서는 제기차기, 투호 던지기 등 흥겨운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앙서원 한마당 가을 친잔치 많은 사람들이 벌써 모였는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셨다고요. 여기 서원이 옛날로 치자면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학예 발표회 같은 거예요. 그동안 쭉 진행해온 프로그램을 모아 보여드리는 거죠. 잔치에 음식이 빠질 수 없죠. 향수를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먹거리들이 서원을 찾은 손님들을 반겨줍니다. 달고나 정말 오랜만인데요. 반갑다.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은 달콤한 추억의 간식 달고나에 향기로운 국화차도 보입니다. 국화차 맛보러 왔는데요. 와, 색깔 곱네요. 네, 국화차가 종류별로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드시고 싶은 대로 이렇게 골라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 감국은 두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고 예, 몸에 좋다고 많이들 요즘에는 많이 드세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 따끈한 차만큼 좋은 게 없죠. 향 정말 좋네요. 재미있는 놀이와 맛있는 먹거리, 서원에서도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전통 놀이도 있고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예전부터 쭉 이어져 오던 건가요? 아니에요. 올해 문화재청에서 사업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서원이 옛날 것이라 많이 잊혀졌잖아요. 그래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네, 올해 시작했습니다. 마을 주민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의 결실, 신앙서원 한마당 가을잔치. 서원을 소개하는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개는 과거 성현들의 위패를 모셔놓은 구현사. 이곳에서 오늘 프로그램 첫 순서로 고유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원에서 열리는 제는 어떤 모습일까요? 닫혀있던 구현사의 문이 열리고 신앙서원 활용사업단 일동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제사 의식이 진행됩니다. 이거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광경이죠. 앞으로도 아니 학생들이 와서 공부를 하고 일하는 것을 여쭙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하야 신들도 그걸 옹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라고 합니다. 그건 일반 축이 아니라 그래서 고유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공연 무대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먼저 꼬마 친구들이 명심보감을 낭송하는 랩 낭송 퍼포먼스입니다. 책 낭송은 선비들의 중요한 공부 방법이었죠. 신나는 율동과 함께하면 공부도 재미있겠네요. 어른들은 이곳 신앙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시극으로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그렇지. 여기에 이제 9분이 선현들이 모셔져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경연이라는 분이 남일면 효천이의 효자비가 있는 주인공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그 효심, 부모에 대한 효를 조금이나마 더 일깨워주기 위해서 저희가 시극을 준비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무래도 제 정성이 부족하여 아버님 병 안에 차소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잉어를 좀 먹으면 날 것 같다마는 이 엄동설안에 어디 가서 잉어를 잡아온단 말이냐. 아들, 그래도 이번 무대를 위해 매주 모여서 연습했다는 어르신들의 멋진 연기에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지는데요.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로 서원의 가을잔치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서원의 기본적인 역할, 즉 도덕을 이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학문을 이어갈 수 있는 산실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닫혀있던 서원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의 정신을 기리고 전통을 이어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가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색다른 문화 공간 신항서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네. 저렇게 서원에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은데 특히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향교, 서원 이런 거 다 들어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구분을 딱 쉽게 정리해 주셔서 사익서원까지 아주 딱 정리가 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서원 그리고 국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향교 모두 우리의 아주 소중한 역사 문화 공간이죠. 특히 서원은요 조선시대의 근간 사상이 성략을 바탕으로 설립됐던 교육기관이라서요. 네네. 우리나라 주요 서원 9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돼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도 관심을 많이 받고 의미 있는 문화재라는 거겠죠. 네. 청주 도심 속에도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서원이 있었다는 게 참 신기한데 지난 1년 동안 이곳에서 마을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져 있었던 문이 재작년에 열린 건데요. 무려 147년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렸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공간을 다 같이 이용하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요.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많은 프로그램을 강좌들을 개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 좋을 때 봐서 그런지 더더욱 더 분위기가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서원에서 공부하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얼핏 듭니다. 사실 박진 리포터 아까 뭐 복장 다 갖췄는데 보통 이제 공부 잘 못했던 학생들이 복장에 신경을 써서 맞아요. 다 이게 쓰고 하던데 어쨌든 저렇게 재밌게 좀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올해 프로그램은 아쉽지만 다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요? 벌써 예. 11월이라서
내년에 3월을 기다리시면 되겠는데요. 미술관 연계 프로그램인 신앙 아트도 있고요. 지역 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신앙 살롱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 숲학교라는 강좌는 인기가 참 많아서요. 네. 선착순으로 얼른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SNS를 통해서 정보 확인할 수 있고요. 네. 2월에는 시민 신문에서도 모집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고 기다려주세요. 네, 선배들이 과거에 급제하기 위해서 공부하던 공간 서원 만나봤는데요. 네. 내일이 또 수능 날이잖아요, 그렇죠. 마침. 예. 또 공부하던 선배들의 기운을 받아서 예. 좋은 결과 있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진 리포터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학문연구와 조선시대 학문연구와 선현제약을 위해서 사림회의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학원, 2번 정원, 3번 공원, 4번 서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박진 리포터와 함께 신항 땡땡 이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자, 정답 문자는 휴대전화 드시고 샵 0997번입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내일이 진짜 수능이 다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또 내일 춥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추우면 긴장도 더 많이 될 텐데 우리 긴장 푸는 방법, 컨디션 조절하는 방법 함께 공유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게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막 긴장되다가도 뭐 이맘때 귤 하나 싹 상큼하게 먹으면 좀 풀린다라는 분도 있을 수 있겠고 네. 차라리 나는 왜 수능 금지곡 뭐 링딩동 이런 거 아예 그냥 한번 싹 들어주면은 아모르 이제, 파티 이런 거. 아모르 파티 막 이러면서 한번 긴장이 풀리더라. 뭐 이런 것도 다 누구나 각자 그게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네. 우리 부모님 학부모 여러분도 어릴 때 그 생각을 좀 이렇게 떠올려 맞아, 보시면서 하나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기억들 나만의 시험을 앞두고 긴장 푸는 법 여러분 정답 잊지 마시고 네.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Siamo io la lingua e gli al pugnale l'uomo son io che ride e quel che spegne mi faceste voi o rabbia esser difforme o rabbia esser buffone non poter altro che ridere il retaggio d'ogni possente bello sonnecchiando mi dice fa chi arrida buffone forzarmi peggio e farlo o dannazione odia voi cortigiani schermitori quanto il morder mio
gioia sei in qua son per cagion vostra e solo pensiero perché conturba ogni ore la mente mia mi coglierà sventura anno e follia 네, 멋진 무대로 아침에 문화 데이트를 열어봤습니다. 네. 아, 정말 감성적인 무대. 푹 빠졌네요. 예, 뭐가 올라오는데요. 자, 어떤 분들인지 빨리 좀 만나보죠. 예. 네, 청주 라포르자 오페라단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무대였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자리에 특별한 공연 준비하고 계시는 오페라단의 이영석 지휘자 그리고 바리톤 양진원 씨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이영석 지휘자님 오랜만에 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일단 그 바리톤 우리 양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멋진 곡을 들었어요. 이제 베르디의 제가 알기로는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인 리골레토의 한 부분이다. 아까 설명도 좀 나왔습니다만 자세한 곡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들려드린 곡은 리골레토 1막 2장에 나오는 그 주인공 리골레토의 아리아인데요. 네, 그 오페라 앞부분에서 그 몬테로네라는 이름을 가진 백작에게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몸소리치고 무서워서 막 이렇게 긴장하고 떨고 있는 상황에 그 스파르푸칠레라고 하는 살인 청부업자 자객을 만나서 공교롭게 또 그 사람이 그런 제안을 또 해요. 혹시 네가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나 내가 대신 복수를 해줘야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그 일을 아무도 모르게 깔끔하게 처리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듣고 막 마음속에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고 이 사람한테 부탁을 해볼까? 아니야. 그러면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처지가 같구나. 그 리골레토가 이제 어릿광대거든요. 사람들 이렇게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한 사람이나 이렇게 몇 사람 장소에서 그 사람을 놀리면서 막 이게 혀로 희롱하면서 다른 사람을 대신 즐겁게 하는 그런. 그래서 나는 혀로 또 저 사람은 칼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역할을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그런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내용의 오페라 아리아입니다. 네, 이렇게 멋진 노래를 들려주신 청주 라포르자 오페라단 어떤 활동하는 분들인지 또 궁금해요. 네, 그 라포르자 오페라단은 라포르자 오케스트라 그리고 합창단 그리고 이제 솔리스트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네. 1년에 한 편씩 정식 공연되어지는 오페라 무대를 올리고요. 또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하고 또 양로원 시설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을 들려주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이영석 지휘자님은 저희도 한번 모신 적이 있습니다. 이 라포르자 오페라단 그때 이제 돈 파스칼레 그 이제 오페라로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일단 라포르자라는 이름이 지금 다 이탈리아어도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니까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그 라포르자라는 뜻은 그 파워.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에 세게 이야기할 때 포르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포르자, 파워라는 뜻인데 음악의 긍정적인 힘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오페라단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라포르자 오페라단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주 파워풀한 음악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지역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잖아요. 이 청주 라포르자 오페라단은 어떤 계기로 좀 창단을 하게 된 건가요? 한 10년 전에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지역에 제대로 된 오페라 무대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을 이제 그때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오페라단을 창단을 해서 우리 청주 지역에도 제대로 된 오페라를 사람들에게 선보일 수 있는 그러한
오페라단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오페라가 이렇게 쉬운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 그 한국교통대학교 서윤진 교수님하고 잠시 그렇게 오페라를 한 1년 정도 라디오에서 막 소개하면서 이런 음악도 그때 막 듣던 기억은 살짝 나는데요. 오페라는 역시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오페라, 베르디 오페라 이번에 리골레트를 준비를 하셨어요. 예. 그 베르디 오페라의 이 리골레토는 오페라 이 베르디의 중기를 장식하는 최고의 그런 오페라이거든요. 그 초기에 나부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나부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국내에서 이름을 떨치다가 리골레토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린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요. 또 출연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평소에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오페라인데 또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오페라이기도 하고 또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모 전자회사의 그 이 CM송. 지금 이제 조금 네네. 것 같습니다. 네. 뭐 가자고 자꾸. 네, 가자고. 그래서 이런 음악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익히 들어봤던 그런 오페라인데 사실 그 무대에 올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10주년을 기념을 해서 저희가 좀 의미 있는 그런 공연을 해보자 해서 리골레토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 음악 들으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리골레토 좀 친숙하게 지금 바로 받아들이실 것 같긴 합니다. 예. 이렇게 오페라 리골레토에 나오는 음악들은 오페라 관심 조금만 있는 분들이라면 좀 들어봤을 법한 음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번 공연에는 어떤 중점을 두어서 준비를 하셨나요? 아무래도 이 한 해는 희극을 하고 한 해는 비극을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이 리골레토는 정말 한 인간의 처절한 비극을 그린 아주 그 깊이 있는 그런 오페라, 비극의 오페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극의 감동이 좀 음악의 깊이가 제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진한 감동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 비극을 표현하다 보면 희극이 가지고 있는 느낌하고는 좀 더 다른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렇게 3일간 공연이 진행이 됩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이제 오페라를 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페라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오페라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종합 예술의 아주 그런 집약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일단 그 노래를 하는 사람들, 성악가들이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솔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중창이나 합창 같은 게 노래 모든 분야를 다 한 자리에서 볼 수 있고 또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하잖아요. 뭐 작은 소규모로 하는 그런 오페라도 있지만 그래서 거의 큰 편성의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이렇게 오페라 공연을 하고요. 또 보면 이렇게 뒤에 무대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그냥 뭐 이렇게 허투루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문적으로 그래서 회화나 또는 뭐 조소나 그런 뭐 조각공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서서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연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극적인 요소도 같이 가미되어 있고 또 뭐 모든 오페라에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즘 많은 오페라에 또 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리골레토도 이렇게 길진 않지만 짧게 발레 같은 그런 무용하는 그런 분들도 나오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분야를 한 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매력 여쭈면 저는 양지원님이 노래하실 줄 알았어요. 많이들 와줘 막 이러면서 노래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가 뮤지컬은 조금 쉽게 그래도 접하는데 뮤지컬은 여기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걸 하는데 오페라는 일단 우리 성악가 분들이 그야말로 성량만으로 쫙 하잖아요. 라이브로.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하고 대단하다 진짜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막 이런 생각 드는데 뭐 좀 어떠세요? 좀 어렵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떠신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오페라면 또 오케스트라를 보통 성악가들이 오케스트라 협연하는 경우는 그래도 오케스트라를 뒤에 두고 노래를 하는데 이 오페라는 뭐 이게 약간 그 무대보다는 아래 오케스트라 피트에서 하지만 그래도 오케스트라를 앞에다 두고 노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죠. 네. 뭐 그래도 계속해서 자신을 본인을 그냥 끊임없이 갈고 닦는 그런 연습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무대도 굉장히 많은 연습과 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 바리톤 양진원 씨는 이번에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네, 저는 이 오페라 리골레토 제목의 타이틀론이 리골레토를 맡게 됐습니다. 보통 오페라는 거의 모든 오페라가 테너나 소프라노가 주인공들이 많은데 타이틀롤이 근데 드문 그런 오페라죠. 바리톤이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역할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떻게 보면 다 불편한 네. 예. 신체적으로도 꼽추고 또 다리도 좀 절고 그렇게 불편한 그런 역할이고 또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은 그렇게 즐겁지 않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막 나는 뭐 흉도 보고 욕도 하고 그런 역할이어서 몸과 마음이 다 불편하고 그렇지만 부인이 없이 딸을 혼자 키우는 그런 또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애지중지 딸이 이쁘겠어요. 그런데 딸이 아빠 말을 안 듣고 밖에도 나가지 말고 집에 이렇게 얌전히 있으라는데 딸은 자꾸 이렇게 외출도 하고 싶고 밖에 나가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그래서 아빠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또 사랑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끝내는 그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게 되는 건 아주 비극적인 그런 딸을 이렇게 지켜보고 울부짖어야 하는 비극적인 그런 역할이지요. 지금 이런 스토리만으로도 일단 좀 귀가 솔깃해지기 때문에 여기에 멋진 연주, 멋진 노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이 멋진 무대 오페라 리골레토 다음 주 금토일 3일이 되겠습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웅장한 스케일에 정말 여러 가지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꼭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네, 앞으로 다양한 무대로 오페라의 매력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청주 라포르자 오페라단 이영석 지휘자님, 바리톤 양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분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학문연구와 선현재앙을 위해서 사림회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관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 나갑니다. 1번 학원, 2번 정원, 3번 공원, 4번 서원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랑 연결되어 있는 거 하나 지금 보입니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이에요.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제는요. 내일 또 수능일이잖아요. 네네. 몸이나 마음이 긴장될 때 긴장을 푸는 나만의 방법. 네네네. 꿀팁이 있으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하우를 대방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흔히 나눌수록 커지는 게 있다고들 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마음이나 뭐 나눔, 맞아요. 웃음 이런 것들 생각이 나네요. 이게 뭐 뻔하고 흔한 말 같지만 네. 실제로 해보신 분들은 정말 그렇다고 하거든요. 혹시 혜선 씨는 뭐 봉사활동 뭐 해보신 저는 거 있어요? 학창 시절에 해보기도 했고 저는 안 해본 것 중에 연탄 봉사를 해보고 싶어요. 진짜 그런 거 겨울에. 네, 제가 좀 추위를 많이 타는데 그걸 이겨내고 한번 좋은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추위를 본인이 많이 타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이웃들이 네, 더 생각이 맞아요. 나는 거죠. 예.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분은요. 나무를 이용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어떤 봉사활동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언제 만나도 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넉넉한 자연의 얼굴. 그 얼굴을 손수 만드는 이가 있습니다. 나눔이 곧 행복이라 말하는 전라도 사나이.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부르죠. 시민정신이 가장 뚜렷한 사람, 애양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봉사활동의 달인이에요. 나무와 함께한 30년 인생. 그 삶의 미천으로 세상에 푸른 온기를 전하는 남자 오길석 씨입니다. 평일 오전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작업으로 열기가 후끈 달아오른 작은 공원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그거 삽으로 이제 흙으로 좋게 딱 바듯이 만들어줘야지 이쁘게. 나무 심는 기술이 예술이라는 나무 아저씨 광양 사나이 오길석 씨. 남들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뒤로하고 나무를 업으로 삼은 지 올해로 30년. 올해는 그 세월의 의미가 더욱 남다릅니다. 제가 이제 관양에 온 데 30년 됐는데 이번에 관양시 성격 30주년 기념으로 해서 저도 뭔가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무를 심게 됐는데 시민들한테 이렇게 눈과 마음을 다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조성 중인 이곳은 광양의 28번째 기업공원. 지역 자투리 땅에 시민들이 꽃과 나무를 심고 함께 가꿔가는 공간이죠. 현재 우리 관양시의 자투리 땅을 기업들과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공원화를 만들고 있고 예전과는 다르게 지금은 공원들이 많이 지금 좋아지고 깨끗하고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예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같이 좋은 건 없잖아요. 마음도 힐링되고 우리 시 전체가 꽃길을 만드는 운동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작은 공원 만들기엔 그동안 좋은 인연을 맺어온 광양의 이주 여성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저희는 이런 봉사보다는 어른들한테 저희 나라 문화 알리기 봉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나무들이고 꽃들 많이 심어주면 보면 마음이 좋잖아요. 자연이 전하는 편안함과 내 손길이 닿았다는 자부심. 작은 공원 만들기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는 건 이런 봉사의 맛을 알기 때문인데요. 오길석 씨는 그 맛을 전하는 전도사 역할을 자처해왔습니다. 이런 공원을 몇 군데 해놨는데 거기 가면은 그 표지석을 보고 시민들이 만날 때마다 너무 그냥 그 반가운 소리, 그냥 그래서 아, 또 해드리고 싶구나. 또 여기도 전부 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오늘 바쁜데 나오셔서 이게 저걸로 엄청난 저는 만족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즐거워하니까, 그리고 금융기관에 현금 예치한 것보다도 이런 데다가 그냥 저축하는 기분으로 하면 더 행복합니다, 저는. 나눔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죠. 그 덕에 사람 좋고 나누기 좋아하는 오길석 씨는 사람 부자로 통합니다. 솔선수범하시고 항상,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해주시는 분이에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래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분이라 저희들이 항상 존경하고 있습니다. 2002년 포항에 손수 키운 3,000그루의 나무를 기증한 것이 계기가 돼 맺은 울릉도와의 인연. 오길석표 3,200여 본의 철쭉꽃길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울릉도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봉사의 원천이 되어주는 오길석 씨네 농장. 손에 쥔 것 하나 없던 시절,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시작한 나무 농사는 그를 지역 대표 농사꾼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대한민국 최고의 농부라는 영예까지 안겨주었죠. 이런 걸로 해서 소품으로 해서 가을에 아주 단풍이 예뻐요, 여기. 아, 화살나무가? 네. 그래서 더 보강을 해야 중국 안에까지 보강하려고. 그리고. 작은 묘목 하나가 자라기까지 적게는 수개월에서 많게는 수년.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고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파는 것보다도 차라리 시민들이 위해서 기부한 것이 훨씬 결과적으로 더 값어치 있는 거죠. 보람도 있고. 나무 농사꾼의 그 보람 덕에 지난 가을 지역 어르신들의 취미 공간인 이곳에 반가운 새 식구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 주인공은 은은한 향기가 매혹적인 1,300여 그루의 은목서. 북풍에 많이 닿는 그런 장소인데 운동하기에는 겨울철에 이 방풍림이 없으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방풍림을 허물어서 운동하는데 아주 좋은 어떤 환경적 요인을 제공을 해주고, 정말 우리는 오길석 회장한테 무척 고맙다는 우리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이 방풍림 덕분에 오길석 씨는 어르신들의 동호회에서 가장 젊은 명예회원이 됐습니다. 나무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들. 하지만 내 것을 내어주는 봉사는 늘 손발이 맞아야 가능했습니다. 날씨가 그하니까 때도 없이 꽃도 잘 피고 막 지고 좋다 그러니까 이 꽃들이 놀려가지고 원래 봄에 피어야 되는데 요즘 피래. 네, 요즘은 때가 없더라고요. 또 흰 것도 피었네 저쪽에. 13년 전 함께 공들여 가꾼 천변의 공원을 찾은 부부. 사람 좋은 남편과 30년을 넘게 산다는 건 아내에겐 결코 녹록지 않은 일이었죠.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처음에 많이 어려웠어요. 이만큼 하고 그러니까 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또 이제 되돌려 드리는 그런 마음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보면은 저도 좋아하실 것 같고, 항상 여기 지날 때마다 마음이 항상 뿌듯해요. 세월을 덧입혀가며 나무는 제 키를 키워갔고, 덕분에 공원엔 그늘이 늘어갔습니다. 그 그늘을 찾아오는 발길은 늘 오길석 씨를 설레게 했고, 그가 나눔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됐죠. 저는 매일 이 위에 서천 다리를 지나다니면서 매일 쳐다보고 다니죠. 다니고 또 제가 이쪽에서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모양을 잡으라고 전지하고 지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딱 예쁘게 다른 정원은 틀리 이렇게 예쁘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또 시민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원을 더 만들 계획입니다.
죽어가는 나무를 보며 함께 푸른 온기를 전하는 광양 사나이 오길석 씨. 나무와 함께하는 그의 푸른 봉사 인생이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네, 광양사나이 오길석 씨의 이야기 잘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바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학문 연구와 선현 제향을 위해서 사림회에 설립된 사설 교육기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의 문제였는데요. 정답은 4번 서원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분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1413님 그리고 8283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1413님부터 살펴볼까요? 네, 저는요 눈을 감고 숨을 크게 한번 쉬고 호흡을 천천히 하면은 긴장이 풀립니다. 모든 일은 결국 마음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하시면서 긴장 푸는 방법 팁 보내주셨어요. 한번 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조금 풀리죠? 쫙 진정된 느낌 좀 있네요. 한 번쯤 여러분 따라해보시면 좋겠고요. 8283님께서는 저는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기만 하면서 긴장을 풀어요. 음악이 주는 힘인 것 같습니다. 내일 수험생 여러분도 또 부모님도 파이팅! 곧 제 얘기가 되겠죠? 라고 이렇게 아마 아이를 좀 키우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 네. 뭐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쫙 들으면은 힘이 날 수 박태환 있어요. 선수도 시합 전에 막 맞아요. 듣잖아요. 그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링링동. 링딩동은 안 됩니다, 내일. 네네. 자, 생방사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사실은 잠 많이 자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내일이 이제 수능 시험일이다 보니까 불안감에도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가 이게 컨디션 조절 망치는 분도 계실 텐데요. 네. 5시간 넘게 충분히 잘 두뇌 회전이 잘 된다는 점, 네네. 그리고 집중해서 시험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수능 보는 날 아침에 그냥 괜히 긴장된다고 아침 거르는 분들이 가끔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아침 식사를 해줘야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이게 또 활동이 집중력이 또 좋아진다고 하니까 네. 좀 드시는 게 좋겠고 또 반면에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러니까 안 먹다가 굳이 수능 날 아침에 갑자기 어머님이 진수성찬 아침에 차려주시고 새벽부터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요, 평소대로. 하시되 꾸준하게. 잠은 또 충분히 주무시고 먹던 밥은 좋은 영양소 있는 걸로 네. 딱 알맞게 싹 드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00% 실력 발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요, 절임 배추의 고장 괴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김장축제 현장 찾아가 보고요. 또 아침에 라이브가 준비되어 네. 있는 틀어줄 시간 가수 홍시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내일도 목요일 아침에는 계속됩니다. 특히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트로트까지도 신나게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내일 아침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리도 파란데 모르겠어 다들 어디로 가 하지만 힘을 내 이만큼 과잖아.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청주 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에서 상품을 드립니다.